안녕하세요. 공진초 수석교사 윤수경입니다. 온라인 연수 2편 자기주도학습 습관 형성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기주도학습의 출발은 아이들의 성장 모습이 모두 다 다르다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 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토드는 전형적인 부진아였다. 오래전부터 행동과 동기부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 내내 어려움을 겪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방과 후에 남거나 정학을 당하는 일이 많았고 결국 평점 0.9점을 받아 중퇴했다. 거기다 학교 문제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듯 임신한 여자친구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돌봐야 했다. 결국 토드는 시급 5달러도 안 되는 곳에서 일하면서 복지수당을 받았다.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 토드는 그가 학교에 맞지 않는 아이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멘토들을 만났다. 이에 용기를 얻은 토드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토드는 과거를 잊고 대학에 입학했다. 예전에는 불가능한 꿈이라고 여겼던 목표였다. 그렇게 ADHD 판정을 받고 평점 0.9로 고등학교를 중퇴했으며 또 여자친구를 임신시켜 아이를 낳아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힘든 생활을 하고 있던 토드 로즈가 이렇게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희망이 없어 보였던 아이였는데 말이죠. 현재의 토드 로즈를 있게 했던 그것은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왔던 멘토들 덕분이었습니다. 그에게 맞는 방식으로 그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배움을 도왔던 것이지요. 우리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도울 멘토는 누구일까요? 가장 중요한 멘토는 바로 부모님이시고 다음은 교사이겠죠. 베스트셀러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도 이렇게 토즈 로즈가 썼습니다. 토즈 로즈는 이런 말을 했죠. 두 개의 눈꽃송이가 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 각자는 독특한 개인이며 이런 개별성은 중요하다. 평균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 평가하는 것을 거부해야만 우리는 삶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아인슈타인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변화를 바란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가 만약에 변화를 바란다면 전혀 다른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 또 토즈 로즈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아이를 볼 때 우리 뇌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에게 잘 못하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서 이런 본능을 억제해 장밋빛 안경을 쓰고 아이들을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이들은 대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치는 방식으로는 학습할 수 없을 뿐이다. 아이가 가르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 책임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내 아이의 학습을 돕는 것이 교사나 부모의 몫이다. 네. 여기에 우리 요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마음 챙김을 돕고 있는 김현수 박사 역시 그의 책 공부 상처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없다. 공부에 상처받은 아이들만 있을 뿐이다. 공부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공부를 못하는 아이라는 것은 거짓된 신화다.
결국 우리의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학습에서 혹시라도 실패의 경험을 한 아이들이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1학년 아이들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학습을 도움받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의 경험을 먼저 한 아이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습에서 실패의 경험을 가진 아이에게 다시 학습으로 접근하는 것은 과연 효과적일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뇌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의 성장과 학습에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 뇌이거든요. 그래서 뇌를 제대로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그랬더니 과학자들이 이럴 때 뇌가 잘 성장한다고 합니다. 네, 행복할 때. 네, 재미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행복해지죠. 행복할 때 뇌가 성장한대요. 두 번째로는 수다 떨 때 뇌가 성장한답니다. 수다는 어떤 사람하고 떨죠? 네, 좋은 사람하고 떨지요. 그래서 창의력이 발휘될 때도 수다를 떨 때와 그 다음에 어떤 주제를 주고 창의적인 생각을 해낼 때 그냥 수다 떨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봐라 라고 했을 때와 어떤 때 창의적인 생각이 더 많이 나왔더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주제를 주고 토론하라고 했을 때보다 오히려 많은 생각을 자유롭게 수다 떨면서 해내라고 할 때가 훨씬 더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왔다고 해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응시할 때인데 제가 수업 중에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서 지그시 바라보기, 응시라는 말을 좀 풀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아이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할 때 뇌가 잘 성장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혼자 할 때가 아니라 함께 할 때 더 잘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면에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는 행복할 때 잘 성장하는데 어떨 때 행복했는지 생각해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재미있게 하고 있을 때라고 아이들과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4학년 한 아이가 묻더군요. 선생님, 그럼 휴대폰을 지그시 바라보면 뇌가 잘 성장해요? 또 게임을 하고 있을 때도 재미있으니까 뇌가 잘 성장하지 않을까요? 혹시 부모님들도 많이 받는 질문일까요? 그래서 어떨까요? 하고 아이들에게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잘 모르지만 아닐 것 같다. 그런 아이들이 반 이상. 뇌가 성장할 것 같다. 그런 아이들이 3분의 1 이상. 그런데 사실 이 아이들은 그렇다 하는 답을 기대하고 있는 그런 손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먼저 앞 질문에는 나는 휴대폰을 지그시 바라보는데 휴대폰은 눈이 없잖아요. 서로를 따뜻한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볼 때 뇌가 성장하는데 나만 그러면 어떨까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군요. 두 번째 질문에는 이렇게 답해 주었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의 성장과 미래, 목표, 성취의 의미가 있을 때는 성장하지만 그냥 단순히 하고 싶고 재미있다고 게임을 하고 있을 때는 별 성장이 없어요. 오히려 뇌 성장을 방해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더니 아이들이 많이 수긍을 했어요. 또 긍정적인 암시를 줄 때 뇌가 잘 성장하는데요. 그래서 자성 예언이 효과적이라고 하죠. 다음에 수다를 떨 때도 뇌가 잘 성장하는데 수다는 여럿이 떨잖아요. 그렇지만 수다를 혼자서도 떨 수 있어요. 말로도 떨 수 있고요. 글로도 떨 수 있죠. 그래서 생각한 것을 말하고 쓰는 기회를 자주자주 주셔야 해요.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뇌 역시 성장 중입니다. 그런데 뇌 성장의 특이점은 부위별로 성장하는 특정 시기가 있대요.
그래서 성장의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또 다음에 아이들에게 생각과 선택의 기회를 많이 줘야 하는데요. 특히 아이들에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 있어요. 그건 바로 넌 무엇을 하고 싶으니? 네가 하고 싶은 건 뭐야? 라고 하고 싶은 걸 생각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걸 선택하게 아주 사소한 거라도 선택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많이 많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뇌가 잘 성장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수업에서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뇌를 잘 성장시키는 것은 그릇을 만드는 것과 같다고 비유를 해주는데요. 어른이 되어 무엇을 담을지는 모르지만 담기 쉬운 큰 그릇을 잘 만들어 놓으면 너희가 하고 싶은 일을 잘 담아서 잘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뇌가 잘 자라려면 뇌에게도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하는데요. 가득 차 있는 컵에 물을 다시 가득 채우려면 그 컵에 들어있는 물을 비워야 새로운 물을 다시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뇌도 비워져야지만 다시 더 잘 채울 수가 있다는군요. 그럼 뇌는 어떤 때 쉴까요? 네, 잠을 잘 때도 쉬지만 꿈을 꾸거나 깊은 잠을 못 자서 뒤척이거나 하면 제대로 쉬지 못한대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아이들마다 자신의 잠 시간을 알아야 되는데요. 아이마다 잠 시간의 패턴이 다 다른 거죠. 어떤 아이는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는 아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저녁에 늦게까지 자야 되는 아이도 있어요. 또 어떤 아이는 조금만 잠을 자도 피로가 쉽게 풀리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충분한 잠 시간을 가져야지만 자기의 피로가 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떤가, 우리 아이의 잠 시간은 어떤가, 이런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아이를 관찰해서 아이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잠에서 일어나면요. 온몸을 이완시키는 기지개 켜기를 꼭 시키시길 권합니다. 기지개를 켜면요. 뇌가 빨리 다시 이런 일상생활로 회복이 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요. 자, 그럼 또 다음번에 또 중요한 휴식 시간이 있는데요. 잠잘 때 말고 또 어떤 때 뇌가 잘 쉬냐 알아봤더니 바로 명상을 할 때라고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죠. 이 쉬고 나면 뇌는 더 큰 에너지를 얻어서 더 활발하게 성장을 하는데 명상은 요즘 더 주목받고 있는 메타인지와 아주 관계가 깊죠. 그래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명상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뇌가 가장 좋아하는 학습법, 기억을 높이는 효과적인 학습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런 학습법들 중에서 수업 듣기, 연습하기, 가르치기. 이 중에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은 가르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6학년 아이들 진로교육으로 자기주도 학습력을 가르치면서 제가 선물한 목각 인형인데요. 바로 이 인형에게 가르치도록 안내를 했어요. 상호작용이 있는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좋아하는 인형을 하나 정해서 학습한 것을 가르쳐도 좋아요. 그래서 동생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어떤 계기로든 그것을 알게 된 거예요. 뇌의 그 기능을 알게 된 거죠. 혹시라도 그런 모습을 관찰하게 되신다면 동생과 그 아이 모두 적극 격려해 주시면 아주 아이들은 더 잘 그것을 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또 부모님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고요. 자, 공부를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잖아요. 학은 배우는 것을 말하고 습은 익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익혔을 때 우리는 학습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습의 한자는 날개 익자와 일백백자가 합쳐진 글자인데요. 어린 새가 나는 법을 익힐 때까지 100번을 연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아이들이 10번 만에 20번 만에 무언가를 익혔다면 우리 아이는 대단한 거예요.
아직도 90번이나 80번이나 연습할 시간이 남았는데 그걸 뛰어넘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격려하고 지지해 주어야 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이 할 일은 이 아이들이 익힐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옆에서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지하면서요. 이렇게 배우는 데는 1시간의 시간이 우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거기에 익힐 때는 내가 배운 것을 익히는 데는 3시간의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이 아이가 학습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이 재미있게 배워진다면 더 빨리 학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재미있는 방법으로 바로 가르치고 수다 떨기. 이 2개의 방법을 다 활용을 하면 그러면 아이가 재미있게 학습을 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충분히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4시간 학교에서 공부를 했다면 그 아이가 그것을 익힐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12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4시간 공부하고 12시간 또 익혀야 되니까 그러면 아이는 16시간을 공부해야 되는 거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조금 더 이제 단축되는 그런 건 있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는 이 아이가 익힐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배우는 시간만 주는 거예요. 학을 하는 새로운 것을 넣어주기만 하는 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 배웠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학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것을 익혀서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학습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착각하지 않도록 학습해서 익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어떤 학습이 중요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기억하고 이해하는 학습들은 이제 AI나 모바일 같은 IT를 활용한 맞춤 수업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것을 적용하고 이런 그 분석하고 평가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보다 고차원적인 학습 활동은 면대면 상호작용의 학습으로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IT를 활용해서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꼭 필요한 학습력이 자기주도 학습력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회적 역량을 키우는 이런 학습에서는 면대면 상호작용이 중요해서요. 인간 선생님과 인간 친구들과 함께 학습해야 돼요. 그리고 사교성, 소통, 협업, 토론, 설득 능력 이런 것들은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게 어릴 때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인 거죠. 거기에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감정은 바로 학습으로 가는 온오프 스위치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온오프 스위치가 꺼지면 뒤에 있는 그 어떤 플러그들을 꽂아도 작동이 되지 않듯이 감정, 즉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나 호기심, 관심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학습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 거인 거죠. 왜 그러냐면 감성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삶이라는 집을 짓는 기초공사라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은 이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체험을 통해서 지식을 구성하는데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이 유연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감성인 거죠. 또 경험이 없는 한 가지 사물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감성은 주관적인 인식을 하고요. 지성은 객관적인 분별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무엇인가를 첫 경험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을 감성적으로, 주관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성을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히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한테는 감성 교육이나 그런 환경에 노출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에는 과정에 기반한 기초학력과 기초기본교육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 아이를 온전하게 볼 수 있도록 관찰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적절히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우리나라의 교육 이념, 너무나 좋은 거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교육 이념과 우리의 교육 목표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기대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에는 모든 학력의 도구가 되고 바탕이 되는 국어와 수학의 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교과서가 아니에요. 교과서는 교육과정을 배울 수 있도록 잘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급변하는 시대에 더 좋은 자료가 나오고 있고요. 그것을 교사가 재구성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더 좋은 자료를 재구성해서 아이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중요한 기초학력인 관계성, 사회 감수성 역량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학습의 스위치인 감성과 관계성을 키우는 주제 통합 교과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습관 형성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 시간,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1시간의 수업을 했다면 반드시 3시간의 자기 공부 시간을 갖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로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습관이 몸에 정착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약 최소 3주에서 한 달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3주에서 한 달 동안은 그 형성하기를 바라는 습관을 계속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관심을 두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 개를 두어서 그걸 소화해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한 가지에 집중했을 때 잘 소화를 해내요. 그래서 여러 개를 다 이것도 하고 이렇게 자꾸 아이에게 주시지 마시고 한 달 동안 우리 이것 하나 해보자 라고 아이하고 그것이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관심을 두고 지키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작은 거 하나하나를 익혀나가거든요. 한 달 동안 습관이 되면 그 지속력이 몇 달 동안 갑니다. 그리고 나면 다시 한 몇 달 후에 그것이 없어졌을 때 다시 한번 살짝 건드려 주시면 다시 치고 올라오는 거죠. 만약에 한 달 동안도 습관이 안 된다 그러면 한 사이클을 한 번 더 돌리시면 돼요. 한 2달 정도로 한 번 더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에는 반드시 한 번 습관 형성이 되었는지 되짚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것을 잘 습관이 형성되도록 하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일을 먼저 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일이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인데 그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반드시 나의 성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게 나를 성장하게 하는 건가? 아이하고 함께 성찰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성장시키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하고 싶은 일인 거고, 그리고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이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기록하게끔 하시면 매우 좋은 습관 형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3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이 경험이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무엇으로 어떻게 줄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